국내 최초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존엄사가 집행됐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다시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농성에 돌입하는 등 여야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36년 만에 발행된 최고액권 화폐인 5만 원권이 오늘부터 시중에 풀렸습니다.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친인척 3명이 최근 탈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초로 존엄사 인정 판결을 받은 김모 할머니에 대해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존엄사가 오늘 집행됐습니다. 하지만 환자는 자발적인 호흡을 이어가면서 아직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승진 기자입니다. 김 할머니에게서 인공호흡기를 떼어낸 시각은 오늘 오전 10시 22분.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15층에서 환자와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 할머니의 주치의가 환자의 호흡기를 제거했습니다. 김 할머니는 지난해 2월에 조직검사를 받다 과다출혈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이후에 1년 4개월째 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호흡기 제거 이후 수시간 내 사망할 것으로 예상됐던 김 할머니는 지금 이 시간까지도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가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알려졌던 김 할머니가 스스로 호흡하기 시작한 겁니다. 현재 전혀 예측하지 못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호흡이 유지가 되는 편입니다. 여기에 세브란스 병원 측에서는 환자가 사망에 임박했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환자가 사망 임박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대법원의 판결 근거로 삼았던 사망 임박 단계는 저희는 아니라는 그런 주장이 지금도 변함이 없고, 병원에서 존엄사를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환자가 생명을 장기간 연장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존엄사 집행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한층 가열될 전망입니다. CBS 뉴스 최승진입니다. 한나라당이 단독 국회 소집을 요구한 가운데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국회 점거 농성에 돌입해서 6월 임시 국회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정훈 기자입니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모임인 다시 민주주의와 국민모임 소속 의원 18명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점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연말 연초 입법전쟁 당시 본회의장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가 점거를 푼 지 5개월여 만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뜻을 대신하여 민주주의 수호와 단독 국회 저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며 본회의장 입구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다. 이들은 또 근원적 처방을 말하던 이명박 대통령은 최고의 공안통을 검찰총장에, 세정 경험이 전무한 최측근을 국세청장에 내정해 국민 탄압과 강권 통치를 위한 잔인한 처방을 내놓았다며 이는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열린 의원총회를 통해서도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발동하는 등 결전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앞서 한나라당은 6월 국회를 거부하는 민주당을 향해 파상 공세를 쏟아부으며 단독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략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민생도 또 여야 간의 합의도 헌신짝 취급하는 민주당을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실력 저지 방침에 대해서도 어처구니 없는 협박이라고 비난하며 국회 개회는 물론 각종 쟁점 법안의 강행 처리 방침도 시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국회 개회에 맞춰 여야 간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김정훈입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황장엽 위원장 가족 3명이 최근 북한을 탈출해서 제3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북 소식통은 오늘 북한민주화위원회 황장엽 위원장 가족 3명이 한 달 전쯤 북한을 탈출해서 현재 제3국에서 안전하게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보안을 위해 탈북한 가족과 황 위원장과의 정확한 관계, 현지에 머물고 있는 제3국 위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열린북한통신은 지난 6월 10일쯤 전 북한 노동당 국제비서인 황장엽 씨의 친인척 3명이 거주지에서 행방불명돼 북한 보위당국이 수사에 나섰다고 전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사교육비 경감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에는 없는 사람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대학교에 입학해서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었지만 사교육 부담이 커지면서 서민들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6년 만에 발행된 최고액 화폐인 5만 원권 지폐가 오늘부터 시중에 풀렸습니다. 고액 신권을 받아본 은행 고객들은 신기해하면서 대체로 만족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영철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한국은행을 비롯해 전국 시중은행에서 5만 원짜리 신권이 풀렸습니다. 한국은행 교환창구에는 새벽부터 돈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 건물 밖으로 길게 줄이 늘어서기도 했습니다. 대기표를 받고 줄을 선 고객들은 마치 세뱃돈이라도 받는 것처럼 들뜬 표정들입니다. 신권이 풀린 첫날인 만큼 상품 구입 등 실생활에 쓰기보다는 기념으로 보관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새롭습니다. 예, 감회가 새롭고요. 또 가족들 기념으로 이제 하나씩 이렇게 나눠줄 계획입니다. 기분은 아주 좋죠. 안 좋은 점이 있다면 또 돈을 쉽게 쓸 수도 있다는 점. 그런 것이 조금 염려는 되지만 그래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잘 써야죠. 우연히 일련 번호가 빠른 지폐를 받은 사람들은 행운이라도 잡은 듯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고객들은 5천 원과 비슷해 혼동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온 거가 되게 예쁘게 잘 나왔는데 5천 원권이랑 좀 비슷해서 나중에 택시 탈 때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전국은행에 내려보낸 5만 원권은 모두 2,700만 장으로 금액으로는 1조 3,500억 원에 달합니다. CBS 뉴스 정영철입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토익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31살 박모 씨와 42살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부정응시생 2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영어 강사인 박 씨가 시험장에서 문제를 푼 뒤 무전기로 답안을 김 씨에게 발송해주면 이를 다시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에게 소형 이어폰과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부정행위를 통해서 평소 200에서 500점이던 토익 성적을 평균 900점까지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부정응시생 대부분은 취업을 위해서 토익에 응시한 20대였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시국선언을 강행할 것으로 보여서 공무원 대량 징계 사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주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오늘 시국선언이 불법이라는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국선언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기로 대의를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무원이 공무원법을 위반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공무원 노조를 징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도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도 공무원 노조에 대한 고발이 들어오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법 조경을 3년 유예하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당론을 정했습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 대책회의에서 비정규직법 유예 기간에 대해 3년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야 3당과 양대 노총 지도부가 모여 5인 연석회의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3년 유예안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연석회의가 파행으로 치닫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한 호텔과 음식점, 병원 급식소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이 지난 16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의 유명 호텔과 음식점 177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20개 업소가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소가 5곳으로 가장 많았고 호주산을 국내산 한우로, 국내산 유구를 한우로 둔갑시킨 곳도 적발됐습니다. 오바마 정부의 이라크 철군 방침에 따라서 주요 도시에서는 본격적인 철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 테러가 발생하면서 미국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철군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잇따른 폭탄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 이라크로 한번 가봅니다. 2003년 미국의 침공 이후 미군이 통제했던 공원 바그다드 아일랜드에서 미군이 철수함에 따라서 이라크 전역에서는 폭탄 테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바그다드 내 시아파 거주 지역에 폭탄 테러가 발생했고 학생들이 타고 있던 미니버스도 공격해 16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알카이다의 이런 공세는 미군이 세운 이라크 자치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이고 있는데요. 미군의 철군이 진행될수록 테러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여서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해 민간인 7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습니다. 테러 위협이 증가하면서 미국 정부는 아프간 주둔 병력을 2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탈레반의 맞공격이 시작되면서 아프간 전쟁은 다시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의원들의 주택수당 부당 청구 스캔들로 중도 사퇴한 마이클 마틴 영국 하원 의장의 뒤를 이어서 존 버커우 보수야당 의원이 157대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영국 하원은 이번 스캔들로 37년 만에 하원 의장이 중도 하차하는 등 영국 정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의 한 커플이 세계 최초로 무중력 상태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무중력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신랑과 신부는 도움을 받으면서 키스를 하고 반지도 교환합니다. 특별 제작된 비행기 안에서 무중력을 경험한 이들 부부는 항상 특별한 결혼식을 원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에서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28도에서 33도로 오늘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25.5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